아, 박사님. 네. 아, 제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수포자! 수학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배울 수 있다. 네. 저희 연구소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만지는 수학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매서매틱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수학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공간인데요. 박사님. 아, 이곳은 수학 문화의 흔적? 수학인데 네. 숫자보다 문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좀 고등 수학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자들에게 하나의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언어죠. 만국 공통어죠. 네. 아, 그렇군요. 뭔가 이게 그래프들은 공도 있고.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네. 이쪽은 조합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토론을 하던 조합론. 흔적이고요. 네. 이쪽에는 지금 해석학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네요. 아, 이게 해석하게 대한 얘기군요. 네. 이거 진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이 수식 하나면 세상의 모든 수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그립니다. 아, 그냥 막 그릴 수 있군요. 그냥 하나를 그렸어요. 네. 별것도 없죠. 자, 어떻게 됩니까? 각종 대칭을 시키다 보면 네. 이렇게 돼요. 와.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예뻐졌어요. 평면의 대칭이 정확히 17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수학의 대칭 17개를 적용을 했더니 그 간단한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네, 화려해졌어요. 오. 멋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페인에 가면 알람브라의 공전이라고 있어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을 그리거나 표현하는 걸 금기시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사람을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네. 대신에 그래서 기하학적 문양을 채우거든요. 그걸 채울 때 그 하나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시작하고 네. 그 그림의 대칭을 적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뭔가 무규칙하면서도 규칙적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렸고, 그다음에 여기다 노란색을 좀 살짝 줘서.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자, 이제는 대칭을 적용해 봅시다. 대칭을 한번 적용해볼게요. 이런 대칭 적용했더니 네.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17가지 대칭을 다 적용하면 이걸 그리죠. 재미삼아 그려본 그림 속에 평면에 17가지 대칭 이동이 적용됐다는 사실. 놀다 보니 그냥 알게 되네요. 나 천재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돈으로 놀면서 카오스가 이런 것이구나 금방 알아요. 네. 자, 이번에 수학 체험을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렇죠. 그 수학자들이 난관을 돌파하는 수학자들의 랩입니다. 실험실. 수학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으면서 그거에도 대응하면서 자기 생각이 견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 이 타운곡선의 경우에는 그 데이트 모듈을 사용해서 이게 지금 타원 곡선에서 유한체가 바뀔 때 어떻게 점의 개수가 바뀌는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유명한 문제였죠? 20세기 때 암호학 관련해서 타운곡선이 쓰이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던가 저절로 공손해지는 저의 두 손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 교통카드에 이걸 응용한 암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솔직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멍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를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해커한테 안 뺏기도록 지키는 그 암호가 이런 이곳입니다. 그렇군요. 와. 세계 여러 곳에 저희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특수장치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도 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떤 학회에 따라서는 한 20개국에서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저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시비를 할 수가 있죠. 시비를 걸 수도 있군요.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의 난관이 어떻게 저런 방식을 통과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자들의 영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영감은 바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바로 이곳이 수학자들의 실험실이고. 네. 뭔가 성지네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대전에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와서요.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쉽고 재밌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수학자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스튜디오에 가서 박형주 소장님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튜디오로 가시죠. 다른 과목은 못하지만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드상이라는 게 수학에서 노벨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상들인데 그런 걸 최근에 받았던 분들을 제가 대부분 압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하고 물어도 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면 네. 이
자기가 연구하는 그 특정 영역에만 올인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아주 뭐 어려운 문제, 남들이 다들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하게 뭐 음악 이렇게 뭐 콘서트에 가가지고 갑자기 영감을 받는다거나 맞아요. 네. 네. 아니면 엉뚱한 분야에 가서 그 뒤에 가서 그냥 서서 그냥 얼쩡거리고 있다가 거기서 무슨 발표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인 거야. 네. 뭐 이런 경험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양쪽이 너무 다른 이 분야다 보니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요즘 높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학자는 취직할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좀. 투자회사나 증권회사가 여의도에 많이 몰려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수학과 출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이 요즘은 수학적 기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파생 상품 이런 거 너무 그 비전공자가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무슨 뭐 요즘 해커들과 맨날 싸우잖아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데 이 해커와의 전쟁이 네. 일선의 수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인 방식을 막으니까 게다가 무슨 뭐 계리사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게 네. 왜냐하면 보험 상품 잘못 설계하면 회사 망하잖아요. 이런 거 설계하는 계리사는 연봉이 4억이 넘습니다. 와. 연봉이 4억이 넘어요. 네, 그 기본이 수학인 거죠. 네. 수학자가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는 대부분 거죠. 수학과 출신이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막 이런 수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아카데미 기술상을 2번 받은 수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카리비아의 해적 봤어요? 캐리비아의 해적에 보면은 뭐 폭풍이 막 몰려와서 배가 막 물이 넘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진짜로 물을 쫙 던져가지고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유체역학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유체역학이라는 게 이 물이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유체 운동을 지수하는 방정식인데 네. 그 방정식을 실제로 풀으면요.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물이 처음에 위치가 이랬다가 0.01초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0.02초 후에 어떻게 변할까를 그 방정식 풀어서 계속 화면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저적 움직임이 그렇게 하면 진짜로 진짜 물 찍은 것보다 훨씬 리얼합니다. 훨씬 리얼하게. 우리나라 수학자 연봉은 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박사학위까지 했다 수학을 네. 이제 첫 직장을 잡는다라고 네. 가정을 가정을 하면 제가 아는 국내 모 연구소에서는 초봉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네네. 대학의 교수가 된다면 네. 뭐 그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교수가 된다면 네. 보통 1억은 넘게 1억에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 아마 제가 아는 많이 받는 분 중에는 한 2억 정도 받는 2억 분도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뭐 보험계리사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가 한 4억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학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계에도 진출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증권회사나 이런 투자회사에는 퀀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정량 분석가인데 네. 정량 분석가들 중에는 수학과 출신이 많습니다. 박형주 교수님께 수학이란 무엇인가요? 수학이란 네. 우아함이자 인류 문제 해결의 도구다.